정철, 사, 미인, 곡. 정철은 조선 선조대의 정치가입니다. 능력과 인품에 대해서는 비판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권력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쟁과 유배와 복직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능력도 인품도 비판을 받는 그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권력의 근간이 되는 왕에게 충성심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쓴 작품이 사미인곡입니다. 이렇게 신하가 왕에 대해서 충성심을 또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를 우리가 충신연주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미인곡에서도 시적 화자는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표현하듯이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심을 표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서 태어났다. 즉, 시적 화자의 님에 대한 사랑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생연분, 서로가 서로밖에 없을 정도로 지극한 사이를 의미합니다. 평생에 너밖에 없다. 그것을 하늘 모를 일이런가. 즉 모든 존재가 알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서리적인 어조로 그런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님을 사랑했고 님과 나는 평생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서리적인 어조로 강조. 이 부분을 하나로 묶었는데 이 세 줄과 이 한 줄은 대비가 됩니다. 하얗더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하얗더니 앞에 있는 부분들은 과거의 일이고 하얗더니 뒤에 있는 일은 현재가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시적 화자의 상황입니다. 나 하나 젊어 있다. 시적 화자는 젊었습니다. 또 님이 날 사랑하신다. 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님께 받는 이 마음, 이 사랑이 견줄 때가 전혀 없습니다. 시적 화자와 님이 하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랑이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원했습니다. 무엇을? 한대 내자, 즉 평생 함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 시적 화자는 늙었습니다. 젊어 있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외오두고, 즉 혼자서 외롭게 외따로 있습니다. 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재하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부재한 님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서리적인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과거의 시적 화자는 젊었으나 현재는 늙었고 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나 지금은 혼자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님과 함께 있었던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과거와 사랑이 끝나고 혼자 있는 현재의 모습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시적 화자가 혼자가 된 지금 느끼는 슬픔과 시름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행도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엊그제 과거에 님과 함께 광안전에 올라갔다. 과거에 광안전에 님과 함께 올라갔음을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계에 내려오니 광안전에 표시를 보면은 시적화자와 님이 광안전에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하계에는 시적화자 혼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이 광안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님과 함께 있었던 과거의 공간입니다. 올라가는 곳이고요. 하계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적화자가 혼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광안전과 하계의 성격을 구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광안전은 상계 또는 천계에 있는 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계와 상계를 또는 천계를 구분하는 까닭은 세 개를 구분하여 시적화자와 님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음을,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는 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님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올 적의 비스머리 퍼트러진 지 3년일세. 3년이라는 구절에서 시적화자가 님과 이별하고 부재하고 있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게 3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기억해 둘 것은 3년이나 흘렀음에도 님에 대한 기억을 회상했을 때 그것이 엊그제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시적화자가 님에 대해서 지극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시적화자는 지금 보듯이 머리도 감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고 계속 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회상하고 님의 얼굴을 그리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적화자가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연지분이 있지만, 자, 연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파운데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파운데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때문에 이 시어를 통해서 시적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적화자는 연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있지만 보여줄 님이 없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님을 그리워하기만 하고 자신을 가꾸거나 꾸미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렇게 자기를 파괴할 정도로 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맺힌 시름, 시적화자의 한 님에 대한 그리움, 님의 부재로 인한 슬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입니다.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첩첩이 쌓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첩첩이 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입니다. 구체적인 사물이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줄에서는 공통적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와 운율 형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두고 계속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숨과 눈물은 시적화자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시어가 됩니다. 특히 눈물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 떨어지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생과 시름이 대비가 됩니다. 인생은 유한, 즉 끝이 있지만 시름은 끝이 없다,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시름보다 작습니다. 시름이 인생보다 큽니다. 인생은 끝이 나도 님의 부재로 인한 나의 시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지극하다 라는 것일 겁니다. 시적 화자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물이 흘러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심하다라고 한 것은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와 상관없이 시간을 일정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서술은 다음 행에서도 이어집니다. 염량, 즉 더위와 추위가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더위가 왔다가 또 추위가 왔다가 계절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이 행 자체가 계절이 순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 이 느낄 일이 현대어 풀이에서는 느낄로 되어 있는데 흐느낀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운다 라는 거겠죠. 왜 시적 화자가 흐느끼겠습니까? 님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해서 듣거니 보거니 하면서 시적 화자가 님을 생각할 일이 많기도 많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세 개를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계절이 순환합니다. 각각의 계절마다 시적 화자가 듣고 보면서 님을 생각하면서 울 일이 많기도 많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사인데 서사에서는 시적 화자의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시상 전개에 대한 안내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이어지는 본사에 대한 안내인데 본사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절의 순환에 기반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사 1은 봄에 시적 화자가 듣고 보고 흐느낀 것, 본사 2, 본사 3, 본사 4는 각각 여름, 가을, 겨울에 시적 화자가 듣고 보고 흐느낀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시적 화자가 님을 어떤 식으로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